유튜브의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 등등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주로 우리가 자주 보던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떡상하는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기준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좋아요, 댓글, 구독과 같은 인게이지먼트와 시청 시간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 시간입니다. 유튜브 직원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뷰를 보면 유튜브에는 1분마다 4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유튜브를 한두 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튜브 검색 시스템 팀의 역할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잘 찾게 도와주는 게 역할이며, 그저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즐길 수 있게 매일 유튜브를 찾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길게 봤다는 것은 유튜브에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좋은 콘텐츠라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후 해당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과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뿌려주게 됩니다. 콘텐츠가 뿌려졌을 때 마찬가지로 시청 시간이 길고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늘어났다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된다고 표현하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수많은 콘텐츠가 우리가 보는 추천 동영상, 검색, 홈 화면 등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스케치, 코미디 장르가 떡상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질 전개가 궁금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스토리로 이어져 계속 보게 만든다는 게 포인트죠. SNS 이전의 시대에는 TV에서 보는 영상이 주류였습니다. 뒷동네 철수와 옆집 병인의 아빠나 우리가 보는 콘텐츠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무한도전을 받고 일요일 밤에는 개그 콘서트로 마무리했죠. 여전히 지상파에서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함입니다. 해당 채널에 오래 붙잡아 둬야 자연스레 중간중간 광고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시청률이 OTT에 밀린 지도 꽤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양상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 트렌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업은 TV를 통해 광고를 하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따라서 광고를 돌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연령대와 관심사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마다 사용하는 연령대와 취향에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광고가 붙는다는 것은 흥미가 생겨 콘텐츠를 눌렀거나 길게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좋은 콘텐츠의 첫 번째 요건은 곧 체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초보자들이 입문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중 제목, 썸네일, 설명란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함이고, 본질은 영상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초반에 시청하다가 이탈하는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동영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 알았으니 우리는 왜 알고리즘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개인 개성이 강해진 시대에 우리는 취향대로 영상을 선택하곤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주고 유튜브에 오래 머무르도록 관련된 영상을 계속 추천해줍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성질과 인간의 확증 편향 성향이 맞물려 유튜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도파민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주변 환경 외의 세상을 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손가락 한 번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뇌에는 매우 자극적인 것입니다. 계속 쇼츠에 노출되다 보면 뇌는 자극이 무뎌지게 되며 더욱 새로운 영상을 찾게 됩니다. 셋째, 커뮤니티의 성질입니다. 인간의 취향이 세분화된 것은 원하는 대로 골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모여 일종의 커뮤니티와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관심사가 같으면 금방 친해지듯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넷째, 할 게 없으니까 습관처럼 찾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칼같이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가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직장인은 거의 없습니다. SNS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휴대폰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보면 이해가 갈 부분입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은 SNS에 잡아먹힌 지 오래입니다. 이를 대체할 다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인간에게 알고리즘의 힘은 벗어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 채널은 지혜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철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를 뜻합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두 말을 합성한 것입니다.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따라서 제 채널을 찾는 사람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고 지혜롭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검색 엔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며 심심함을 달래줄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남용하면 돈보다 귀한 시간을 잡아먹고 오용하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앞으로도 현명하게 세상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다루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